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문화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엘로디 반데노벤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항공에서 12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아시아까지도요.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가 지난해 가을이었을 거예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동료들과 다음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리안느가 깊은 한숨을 쉬며 어제 인천행이 정말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안느는 저보다 2년 선배인 10년차 베테랑이에요. 웬만한 일로는 동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한국 승객들 정말 특이해. 너무 예의 바르긴 한데 왠지 진심 같지가 않아.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은 것 같달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 피터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눈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나중에 평점은 낮게 준다면서 뭔가 위선적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는 승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한국 노선의 경우 현장 반응과 나중 평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가치 아래 그런 교육을 받아온 게 아닐까요? 아시아 문화 특성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잖아. 피터의 추측이었죠. 사실 저희 벨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표현하죠. 감정을 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너무 과한 친절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아? 제가 물어봤더니 마리안느가 그렇다며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동의했어요. 맞아. 마치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달까? 진짜 친절한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거든. 좀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이지.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벨기에에서 만나는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때로는 무뚝뚝하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그게 더 인간적이고 진실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노선은 되도록 피한다는 마리안느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부터 한국은 제게 예의는 바르지만 진심이 없는 나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 루크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루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던데. 정말 친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물론 직접 가보지도 않고 내린 성급한 판단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하죠. 2달 후 제 스케줄표에 인천행이 잡혔어요. 스케줄 매니저가 확인차 이번 주 인천 가는 거 맞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가보게 되는구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서울의 풍경, 음식, 문화. 사진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전통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동료들의 말이 맴돌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루크가 한국 가는 거 설레지 않느냐며 새로운 나라잖냐고 했어요. 저는 글쎄 일단 가봐야 알겠다며 동료들 말로는 좀 특이한 곳이라던데 하고 대답했습니다. 루크가 웃으며 그건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빨리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어느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안내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정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역시 매뉴얼대로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아시아 공항들에서 느꼈던 그런 딱딱함이 없더라고요. 뭔가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입국 심사에서 자동 심사대를 처음 봐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영어로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처음 사용하시는 거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과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업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실 안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마침 젊은 여성 한 분이 화장실을 나가시면서 그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청소하시던 아주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고맙다며 조심히 가라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것도 연기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을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었어요. 진짜로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외국인인 제가 인사한 걸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렸어요. 무엇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에서도 운전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호텔 이름을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진심 같게 들리는 걸까요? 호텔 체크인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프론트 직원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엘로디 반데노벤님,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벨기에 성함이시죠? 예전에 벨기에 손님들이 몇 분 오셔서 발음 연습을 해봤어요. 그 직원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제 이름은 외국에서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편인데 정말 정확하게 발음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을 처음 드신다면 매운 음식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과할 정도의 서비스였어요. 하지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진짜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명동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길을 찾다가 헤매게 되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중년 남성 한 분이 다가와서 실례지만 길을 찾고 계시냐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명동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명동이냐며 자기가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며 길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 전혀 부담 안 돼요. 처음 오신 분이 혼자 찾아가기 어려워요. 정말로 15분 정도를 걸어서 명동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가는 길에 특히 저기 골목 안쪽에 있는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이 정말 맛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정말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명동에 도착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니라며 당연한 거라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 길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 아저씨 뭐지? 정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신 건가? 벨기에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을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는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계산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는데 그 말투가 정말 진심 같았어요. 마치 정말로 제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주워 가져다 주면서 이거 떨어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당연한 거라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데? 분명히 친절하긴 한데 동료들이 말했던 그런 어색함이나 가식적인 느낌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만 봐서는 모르지. 내일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다가와서 혹시 한국 음식 드셔보고 싶으면 김치나 미역국도 있다며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고 말하더라고요. 외국 분들 중에 김치를 처음 드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괜찮으시면 조금씩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김치와 미역국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김치를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조금 맵긴 했지만 새콤하고 아삭한 맛이 좋았어요. 웨이터가 어떠냐고 물어봤고 맛있다고 했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음식이거든요. 외국분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정말 기뻐요. 그 웨이터의 말에서 진짜 자부심과 기쁨이 느껴졌어요. 서울 구경을 하러 나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무거운 캐리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2명이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괜찮다며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니라며 무거워 보인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한국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무거운 짐 든 아주머니를 위해 대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는데 자기는 열정거장을 더 서서 갔어요. 본인이 내릴 곳도 아닌데 말이에요. 더 신기한 건 이런 일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다는 거였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 것처럼요. 오후에 삼청동에 갔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선물을 고르는데 한국어를 모르니까 가격을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제가 어려워하는 걸 보시고는 웃으면서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정말로 옆 가게 사장님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15,000원이라며 유로로 대략 10유로 정도라고 정말 친절하게 통역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쁘죠?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거예요. 선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상품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외국에서 오신 분이 더 반가워요. 우리나라 어떠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좋다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했더니 그래요? 다행이네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친절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바로 주변에 있던 젊은 사람 3명이 동시에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 드리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하면서 할머니의 물건들까지 다 주워서 정리해드리고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 걱정해 주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럼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각자 갈 길을 가더라고요. 아무도 선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남을 도우려고 태어난 건가? 그날 저녁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포장마차에 갔는데 삼겹살을 주문했지만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부부가 제가 어려워하는 걸 보시고는 웃으면서 처음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기는 이렇게 굽고요. 하시면서 정말로 불판을 돌봐주시면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이시죠? 고기 굽는 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아주머니가 이 정도면 됐어요. 김치하고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하시면서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에요. 외국분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정말 기뻐요. 아주머니의 말씀에서 정말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한 숟갈 덜어주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부부가 제 것까지 계산해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렸는데
처음 온 손님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다음에 한국도 오시면 그때 사주세요. 정말 고집을 부리시면서 결국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무장해제되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느끼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구나. 이 사람들의 친절은 가짜가 아니야. 포장마차를 나오면서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을 의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날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아직도 낯설죠? 곧 익숙해질 거예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시는 모습에 놀라고 감동했어요. 이틀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간 외국인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한국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죠? 아주머니가 정말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좋았다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감사라고 적힌 키링을 샀어요.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비행기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진심이 가짜일 수 없어요. 다음엔 제 부모님 손 꼭 잡고 다시 오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친절은 연기가 아니라 일상이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행동이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벨기에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루크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루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점점 놀라워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까지 친절했다고? 루크가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다음날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마리안느와 피터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 마리안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 아마 우리가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실제로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친절은 진짜였어. 그 후로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점 궁금해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정말 신기한 일도 있었어요. 마리안느가 한국행 스케줄을 자원해서 다녀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저에게 고맙다며 정말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엘로디 말이 맞았어. 정말 특별한 나라야. 나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마리안느의 말에 저도 정말 기뻤어요. 특히 어떤 게 인상 깊었어? 제가 물어봤더니 마리안느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 들고 계시는데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할아버지도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그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 피터도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한국이 정말 그리워요. 그리고 제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은 진짜라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라고 말이죠. 가끔 제가 겪은 일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 길을 안내해준 아저씨의 자연스러운 도움, 포장마차에서 만난 부부의 가족 같은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저도 벨기에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고 싶거든요. 공항에서 길을 헤매는 외국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브뤼셀 공항에서 한국인 가족을 만났는데 아이가 울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도와드렸거든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 가족분들이 정말 놀라시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한국 다녀오셨어요? 그 아버님이 물어보셨고 제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경험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고맙네요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친절이라는 건 국경을 넘어서 서로에게 전해지는 거구나.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워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만들거든요. 저처럼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특히 중년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나이가 되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서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짜 친절이라는 건 매뉴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나이, 성별, 국적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가끔 그때 샀던 감사 키링을 보면서 그 시절을 떠올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벌써 80세가 넘으신 두 분이지만 그분들도 제가 경험한 그 따뜻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머니는 항상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 정말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께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그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 길을 안내해 주신 아저씨, 포장마차 부부분들. 그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아름다움을 놓치게 돼요. 저도 12년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가 가진 건 편견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이 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주고 진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국에 가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저처럼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